남계서원은 소수서원 다음으로 현존하는 서원 중 가장 오래된 서원입니다. 경상남도 함양에 위치한 남계서원은 명종 7년에 정려창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지방민의 유학교육을 위해 창건되었고 명종 21년에 남계라는 이름으로 사역되었습니다. 남계서원은 고을의 사림이 주도하여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등의 사화로 사림들이 전전긍긍하던 시기에 계암 강익을 중심으로 한 함양 일대의 사림들이 주도하여 세운 서원입니다. 물론 이후의 서원들은 각 지역의 사림들이 주도하여 세운 서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소수서원 다음으로 두 번째 세운 서원이기 때문에 사림들이 주도하여 서원을 세운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서원은 흐르는 강이나 내를 앞으로 하고 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자연 풍광이 매우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계서원은 뒤편에는 나지막하지만 포근한 산으로 둘러싸인 데 비해 앞으로는 남계라는 이름과 달리 한자로 치면 넘칠남, 신에게 시냇물이 넘친다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과는 달리 현재는 물이 넘쳐 흐르는 큰 시내는 없고 조그마한 도랑만 남아 있으며 그 너머로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서원을 향해 걸어가면 주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서원 앞에 홍살문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살문은 왕릉, 사당, 궁전, 관하 등의 정면에 세워놓은 붉은 칠을 한 문입니다. 붉은 칠을 했다고 해서 붉을홍. 살은 홍살문 위쪽에 삼태극을 중심으로 좌우에 꽂혀 있는 화살 같은 모양. 이 때문에 홍살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곳이거나 예절을 갖추어 출입해야 하는 장소임을 나타내기 위해 표지로 세우던 문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원 입구에 홍살문을 세운 것은 이곳을 출입하면서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홍살문을 지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정문인 풍령문은 원생이나 지방 유림들이 모여 화합을 하거나 풍류를 즐기던 누각입니다. 아래층은 출입문이고 위층은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령루라는 이름은 논에서 따온 것입니다. 논은 선진편의 공자가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들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다시 말해서 조정에서 너희들을 알아보아서 특별히 부른다면 잘할 자신 있느냐 그렇게 묻자 대부분의 자들이 정치를 잘할 자신이 있다는 내용의 대답을 하지만 정석은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을 쐬고 읍조리며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욕호기 기수는 강 이름입니다. 기수강에서 목욕하고 풍호무우 무는 옛날 기우제에 지내던 고장입니다. 그 무에서 바람 쐬고 영이귀 영은 읊을 영 노래나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자 공자께서 나도 정석과 마음이 같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람풍 읊을 영자를 따서 풍령루라 한 것입니다. 남계서원 배치도를 보면 제일 뒤쪽 경사 있는 위쪽에 사당을 배치하고 그 앞에 강학당인 명성당을 배치하고 또 그 앞에 풍령루라는 정문을 배치했죠. 경사가 있는 지형을 그대로 활용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뒤쪽에 사당이 있고 앞쪽에 강학당이 있는 이런 모습 전학후묘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쪽에는 학문을 하는 강학을 하는 공간 명성당을 비롯한 원생들이 기거하는 동지의 서재가 있고 뒤쪽에 사당
또 사당과 관계되는 전사청 등이 있는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치 형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며 이후 각 지역에 건립되는 서원은 대부분 이러한 배치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제일 뒤쪽 언덕 위에 사당이 있고 그 사당 마당 옆에 전사청이 있고 이 전사청은 사당 제사 지내던 제기를 보관하고 또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사당 앞쪽으로 강악당엔 명성당이 있고 그 왼쪽에 장판각, 이 장판각은 서원에서 필요한 서적이나 또 서적을 찍어내는 판을 보관하는 건물입니다. 그 앞쪽에 동제라 할 수 있는 양정제, 서제라 할 수 있는 보인제, 원생들이 기가하는 건물입니다. 그 앞에 묘정비각이 있습니다. 서원의 건축 내역을 적어놓은 그 비각을 보관하는 누각이죠. 그 앞에 풍령루라는 정문이 있습니다. 또 서원 옆에 고직사가 있는데 이 고직사는 서원을 관리하는 일꾼들이 기가하는 건물입니다. 사찰은 종교성, 궁궐은 권위를 위해 웅대하게 건축했지만 서원은 학업을 익히고 선연을 지향하는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므로 건축에도 특별한 꾸밈이 없고 주위의 자연과 어울리는 조형미를 선호했습니다. 풍령루를 들어서면 정면으로 강악당이 나오는데 서원의 이름을 쓴 현판이 처마 밑에 남계와 서원이라는 두 개로 나누어 걸려져 있어 좀 독특하지요. 그리고 강악당 바로 안쪽에 명성당이란 이름의 현판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악당 동쪽에 위치한 유생들의 거처로 발음을 기른다는 의미를 가진 양정제가 있고 서쪽에 위치한 유생들의 거처로 인을 돕는다는 의미를 가진 보인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서원의 연역과 사당에 지향된 분들의 행적을 적은 묘정비가 있습니다. 서원의 강악 공간에서 동제와 서제가 강당 앞마당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는 것은 남계 서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서원에 따라 이렇게 강악당 앞쪽으로 동제 서제가 배치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강악당 뒤쪽에 동제 서제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것은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동제 서제 원생들이 기가하는 건물이 보이는 것보다는 강악당 뒤쪽에 숨겨서 원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강악당은 명성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중룡에서 중룡 21장에 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을 성이라 이러고 앞에 성자는 성실, 뒤에 성자는 본성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본성이라 이러고 명으로 말미암아 성실해짐을 교라 이르니 교는 교육이라 보면 되겠죠. 밝음으로 인해서 성실해짐을 교육의 효과라 이르니 성실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실해진다. 자성명 위지성, 자명성 위지교, 성즉명의, 명즉성의 여기서 명성당이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서원의 교육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논어맹자 중용대학, 시경, 서경, 예기, 주역, 춘추 등 사서 오경을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교육 방식은 원생들 각자가 능력에 따라 공부할 진도가 정해지고 자습과 독서 및 사식을 통해 뜻을 새기며 스스로 실력을 쌓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문 수양의 방법을 성리학에서는 거경궁리라 합니다. 경건한 자세로 이치를 궁구하다 그런 의미죠. 우린 의뢰 옛날식 교육 그러면 일방적인 강의와 단순한 암기 위주인 줄 아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각자 원생들이 이 거경궁리와 같은 방식으로 동제 서재에서 기가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름에 한 번씩
이 강학당에 모여 강회를 여는데, 이때 여러 명의 교수들 앞에서 한 명씩 불려나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보고하고 문답을 통해 학습을 점검받았습니다. 강학당의 모습이 대체로 이와 같은 모습인데, 좌우측의 방에는 원장과 또 교수들이 기거하고 가운데 대청마루로 되어 있죠. 이 대청마루에 보름에 한 번씩 모여서 강회를 열었던 겁니다. 이 대청마루에 오늘날 교실처럼 매일 공부한다면 겨울에 추워서 못하겠죠. 자, 여기서 강회를 통해서 합격하면 다음 진도로 나가지만 불합격하면 다음 강회 때 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능력별 진급과 졸업제도가 적용되므로 수업 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10여 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강학당 뒤쪽에 있는 사당은 가파른 계단 위에 높은 곳에 위치해 남다른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당은 평상시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마침 제를 지낸 직후라 문이 열려 있어 안으로 들어가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서원에 비해 남계서원 사당의 앞마당은 비교적 넓은 편이죠. 사당 안에는 정려창을 주양으로 정온과 강익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좌안동 우함양이라여 한양에서 볼 때 낙동강 왼쪽인 안동과 오른쪽인 함양은 모두 훌륭한 인물을 배출했던 고을입니다. 안동이 퇴계 이황 선생으로 유명하다면 함양은 일두 정려찬 선생으로 유명한 곳이죠. 정려창은 김종직 문화에서 성리학을 배웠습니다. 그의 어릴 때 이름이 배국이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중국의 사신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를 눈여겨본 중국 사신이 커서 집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이름을 여창이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연산군 4년 무사호가 일어나 김종직이 화를 입자 정려창은 그의 제자이므로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그 뒤 갑자사화가 일어나 부관 참시되는 극형을 받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성리학의 순교자로 추앙받아 김갱필, 조광조, 이연적, 이황과 함께 조선 오현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남계서원 앞마당에는 풍령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두 개의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이는 정려창이 북송의 성리학자 주돈이의 애련설의 영향을 받아 연꽃을 사랑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동서제를 건립할 때 함께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 옆에는 고직사가 있습니다. 이 고직사는 서원을 지키고 관리하며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서원의 일꾼들이 거주하며 식량이나 기타 용품들을 보관하는 창고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장과 원생들의 식사를 마련하고 재앙에 필요한 제수용품을 준비합니다. 향사 때는 지방의 유지들이 참여하여 이곳에서 숙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원의 일꾼은 원장이나 원생들에 비해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기와집에 기거했다는 것은 인간과 만물이 모두 공평무사하게 공존하는 유학의 대동세계의 이념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